여기 한국 고등학교 정문에서 터무니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영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경험해본 그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길거리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고등학교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음악학교 고등학생 피엘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첼로는 물론 각종 악기들을 굉장히 자주 다뤄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영국에서 꽤 유명한 음악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살기 좋은 선진국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얼마 전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환 학생 음악대회 때문에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완전히 영국을 떠나 한국에서 혼자 살아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처음 한국으로의 음악대회 참석을 제안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 아니냐면서 그곳은 가난하고 위험한 후진국이어서 저 혼자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저의 한국행 음악대회 참석을 계속해서 말리셨고, 아버지 또한 그저 한숨을 쉬며 저를 향해 화가 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평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는 학교 측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결국 부모님의 또 다른 제안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의 음악대회에 먼저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 안전한 선진국이라며 저에게 일본을 먼저 경험하면 한국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사라질 것이라며 분노하셨고, 저는 결국 강압적인 어머니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일본은 선진국이라던 어머니의 말과 달리 하나의 큰 사건 때문에 실망감만 가지게 되었는데요. 음악대회에 참석을 위해 고가의 바이올린 가방을 메고 일본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빡하고 공항 의자에 가방을 놔둔 채 화장실을 가버리고 말았고,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바이올린 가방이 사라진 상태였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저는 곧바로 공항에 있던 일본인 직원을 붙잡고 바이올린을 켜는 행동을 보이며 울먹거렸으나, 이상하게도 일본인 직원분은 저희 여권 신분증만을 확인하더니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저의 옆에 있던 어머니는 곧바로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가방이 사라졌다며 난리를 쳤지만, 어째서인지 공항에 있던 일본인 직원분은 난리를 치는 저희를 그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항 경찰에게까지 문의했지만 일본인 경찰분들은 공항의 CCTV를 확인하는 것에는 규정 때문에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당장 가방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그 어떤 일본인들도 저와 어머니를 도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회에 사용할 악기가 없어진 저는 당장이라도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설득해 그냥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했고, 어머니 또한 아무런 도난범죄 시스템이 없는 일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5시간 뒤 곧바로 도망치듯 한국으로 향했고, 처음 경험한 아시아의 나라 일본은 바이올린 가방을 잃어버린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2번은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와 어머니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진국이고 위험한 나라라던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공항 내부에는 어째서인지 일본의 공항보다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관광을 즐기러 온 듯 보였고, 공항 내부 또한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쾌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내부로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 의자에는 주인 모를 여행 가방들 수십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방을 훔쳐가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항 통로에 있던 한 한국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던 저와 같은 외국인이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곧바로 그것을 주워 외국인을 불러 세우고는 돌려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 저와 어머니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의 공항에서는 제가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것을 일본인에게 도둑 맞아 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의 모습은 같은 아시아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결국 한국은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심지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가방을 공항 바닥이나 의자에 놔두고 자신들의 볼일을 보고 있었고, 그렇게 가방을 내버려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은 이게 진짜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결국 한국인 공항 직원분에게 의자에 수많은 여행 가방들이 주인 없이 있는데도 도난에 걱정이 되지 않냐는 질문을 휴대폰 번역기로 건넸고, 한국인 직원분은 뜬금없이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마음을 안심하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시더군요. 실제로 한국의 공항 통로 한쪽에는 가방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고가의 여행 캐리어 가방이 모여있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저의 옆에 있던 어머니 또한 어떻게 이렇게나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가 존재할 수 있냐면서 당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일단은 대회에 사용할 바이올린을 급하게 구매하기로 한 저는 휴대폰 지도를 이용해 공항 근처에 있던 한 악기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에서는 악기를 하나 사려면 중심 도심지까지 무려 차를 타고 6시간 동안 이동해야만 이러한 악기를 살 수 있었는데, 한국은 도시 곳곳에 악기를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는데요. 그런데 약 1시간 뒤 악기점 입구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또 다시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메모지가 문 앞에 붙어 있었고, 저는 한참을 살펴보다가 결국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메모지를 번역하기까지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글은 내부에 주인이 없으니 물건을 사고 싶으면 구경을 하다가 전화를 하라는 일종의 가게 주인분의 쪽지였고, 충격적이게도 가게 내부는 주인은 없었지만 문이 열려있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고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을 수 없게도 가게 내부의 몇몇 한국인 분들은 그저 조용히 악기를 구경만 할 뿐 그 누구도 악기를 훔쳐가려는 악의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현재 가게 물품을 주인이 있는데도 훔쳐가는 약탈 문화가 너무 심해져서 고가의 악기 전문점이나 백화점 주변에는 항상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양심이 높은 것인지 주인마저 없는 악기 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악기보다는 가게에 있던 한국인분들을 구경하기 바빴고, 저 또한 어린 나이였지만 영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선진국 시민의식에 알 수 없는 존경심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후 대회에서 사용할 저렴한 바이올린을 고른 저는 곧바로 가게 주인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고, 실제로 전화를 걸자마자 주인분께서는 거의 5분 만에 가게에 나타나셨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중년의 여성분이셨지만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공항 직원조차도 일본어를 할 줄 몰라서 그저 저와 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한국은 교육에 대한 수준이 다소 남다른 것인지 나이가 있는 중년의 한국인분들도 수준 높은 영어를 이미 구사하고 계셨는데요.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그러한 고객들의 응대를 위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나이가 있는 분들도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들이 도시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교육의 수준이 다소 낮은 영국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충격과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도시 외곽으로 가면 영어가 서투른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언어 문제는커녕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악기를 샀으니 일단은 대회장에 먼저 가서 그곳의 상태를 체크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휴대폰 지도를 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국의 길거리는 평화롭다 못해 길거리 자체가 밝아서 어두운 영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시간이 늦은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거리에서는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 조직이나 도난 사건들을 거의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전화부스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전봇대는 물론 낡은 전화부스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위생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몇몇 영국인들은 전화부스를 공중 화장실쯤으로 생각하고 몰래 이용하는 상황도 많아서 더러움을 유발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이러한 낡고 더러운 전화부스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약 20분 정도 걸어 버스를 타야 하는 정류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려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경험했었던 일본에서는 버스를 탈 때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금이 없었던 저와 어머니는 버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의 버스는 단순한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의 QR코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최첨단의 결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얼마나 익숙한 것인지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직전에 저마다의 휴대폰과 카드를 꺼내서 버스 입구 단말기에서 결제를 완료했고 어머니는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시더니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은 바로 한국이었구나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영국에서조차도 아직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항상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은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조차도 편하게 그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접촉하기만 하면 결제가 진행되는 편리한 디지털의 나라 그 자체였죠.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며 버스에 올라타야만 하는 경험이 있었던 저는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의 모습에 저 학생들은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러움이 몰려왔고 저는 결국 버스를 타고 대회 장소로 향하던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한국으로의 음악 유학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강압적이고 고지식한 태도로 저희 말에 항상 반대를 해왔었던 어머니였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 또한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면 지금 바로 시도해도 되겠다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진정한 선진국의 나라 한국의 힘을 그때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버스 내부에서 그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영국 버스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닥의 쓰레기마저도 한국의 버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에는 간편하게 옷을 다릴 수 있는 휴대용 다리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곧바로 사진을 찍어 저희 SNS 계정에 올리니 영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버스에서 스팀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냐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고 게시물을 확인한 영국인 친구들은 자신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국 길거리 관광을 마친 뒤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다음날 있을 대회 준비를 위해 악기를 연습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호텔 내부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호텔 방문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화들짝 놀라시더니 바닥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며 난리를 치셨고 저는 곧바로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불이 난 것 같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전화를 받으신 한국인 직원분은 꽃샘추위에 일기예보의 온도를 미리 틀어놓은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작은 웃음을 보이셨고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 중에는 한국 여행을 가족 단위로 몇 번이나 다녀온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한국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온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말했던 기억이었는데요. 결국 저와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고 온돌방 내부로 들어가 보았고 처음에는 조금 뜨거웠지만 이내 몸 전체의 피로가 풀리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가을의 기운이 남아있었기에 상당히 추웠는데 한국의 온돌호텔 내부는 너무나 따뜻해서 땀이 날 지경이었고 신기하게도 히터를 사용하는 영국과 달리 목이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더욱 편안한 휴식이 가능했는데요. 평소 장기침이 심했던 어머니 또한 바닥이 따뜻해서 난방의 효과는 좋은데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기침이 나지 않는다며 신기해하셨고 저는 결국 바이올린 연습은 뒷전에 미뤄두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몸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처음 느껴본 한국의 온돌은 왜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이러한 따뜻한 난방 방식을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부러워지더군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보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하게 잠이 드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겠다는 새로운 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깐 경험했던 일본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난방 방식이 가동되지 않아서 어디를 돌아다녀도 추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한국은 호텔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까지 따뜻한 히터가 가동되고 있어서 더욱 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후 한국에서 음악대회를 순조롭게 마친 저는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던 한국인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며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고, 어머니는 곧바로 저희 한국 이민이 완전히 안정되자 그때에서야 영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지낸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어머니 또한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국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약 한 달 뒤 한국으로 완전 정착 이민을 오기로 했는데요.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모여서 지내는 지금, 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살기 좋은 선진국의 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